어, 이번 시험의 핫한 과목, 영어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번 시험, 그 영어 첫날이었잖아요. 맞죠? 그랬는데, 아마, 점수 보시고, 충격 많으실 텐데, 일단, 저는 재원생들한테, 제가 이 영어 쌤들을 제가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점수가 아주 엉망 나올 거다라고 해서, 저는 퇴원생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원생이, 그러니까,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퇴원생이 없는데, 뭐, 일단, 타 학원에서 이 영어 들으신 분들은, 뭐, 타 학원에서는 이 쌤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미리 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점수 보셨다면 아마, 충격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험이 어땠고는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은 제가 이 관악고 지금 1학년 학생들의 비포 앤 애프터라고 했습니다. 네, 맨 처음 보시면 입학했을 때 아주 신났겠죠, 맞죠?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와가지고요. 그럼 보시면 이제 시험 전에 아주 떨렸을 겁니다. 첫 시험인데 1등급 누구나 이를 꿈꾸잖아요, 맞죠? 현재 모습입니다. 이번에 있잖아요. 제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 관악고 250명 중에서 있잖아요. 영어 딱 중간에 있잖아요. 125등이라고 치면 125등의 점수가 몇 점일까요? 대략 40점 됩니다. 대략 딱 중간 정도 위치한 점수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학교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일 거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모두가 희망사항이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말고 사이에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간략한 그런 제 프로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보면은 올해 고1 학생들이 08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1년 전인 2007년부터 제가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18년째입니다. 18년째고, 뭐, 그동안에, 서울대는 많이 보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대나 의대 같은 학교 많이 보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제가, 사실 40대 한 중반 되는데, 이제, 하지만 여전히 저는 주7을 출근합니다. 주7을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수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열심히 안 하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의 그런 수많은 업적 중에서 이 관악고에서 제가 이룬 것만 이렇게 했고요. 2년 전에 제가 관악고 1학년들 영어 1등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영어 100점이 당연히 1등이겠죠. 예.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영어 1등이 저희 학원입니다. 네, 저희 학원이고, 또 그 다음에, 제 재원생 중에서 총 이 관악고 영어 1등급이 총 1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 한 명이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수. 그래가지고, 일단 저의 그런, 최근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정한 거는, 지피지기 100점 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관악고는 사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거 출제 스타일이 없습니다. 즉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널뛰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 2학년은 상당히 시험이 쉽습니다. 그런데 현 1학년들은 이 쌤들, 이 투톱이 아주 어마어마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어느 학원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아직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2022년이거든요. 지금 이때는 총 3분이서 출제를 했는데 9분 중에 한 명인 지금 현재 1학년 쌤 중에서 뒷밥 맡고 있는 H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이 이때 쌤이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보시면 1학기의 평균이 69.8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평균이 70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때 보시면 이 성적 산출에서 수행평가 비중이 이 당시에는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 50%인데 이 수행 50%인데요. 타 학교 비교해 보면은 수행 비중이 이 작은 학교들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많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지필고사의 평균은 이 점수에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이때 학교 지필고사의 평균은 50에서 5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제 학생들의 이 성적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등 했거든요. 12등을 했는데 보시면은 중간고사가 84점이었고 기말이 9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지필고사가 총 87점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은 93으로 나왔어요. 9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총 12점이었으니까 87점이면은 거의 1등급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때 1컷이 딱 88점인가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학생 22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등급 컷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이 83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82점입니다. 그러면은 합산해서 82.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2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컷이 거의 한 6, 7등이거든요. 그러면은 80점이 이 컷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 밑에 학생 경우에는 84, 97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하면은 거의 90인데 8등 해가지고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중요한 게요. 이 시험의 등급 컷이랑 이번 시험의 등급 컷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점수에서 있잖아요. 이때 등급 컷에서 마이너스 1점 하니까는 이번 시험이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통 평균이 1컷이 90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시험이랑 거의 흡사했었고 이 컷이 80한 1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번 시험이랑 흡사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때 1학년 점수를 보시면은 올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혹시 제 2월 달에 설명회를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는 보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 2학년들 영어 등급 컷입니다. 근데 제 유튜브에도 물론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어땠냐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등급이 79점이었습니다. 2등급이 67점이었고요. 3등급이 58점이었습니다. 3등급이 23%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5분의 1인데, 이렇고요. 그 다음에 4등급 해도 96등까지인데 44점이에요. 4등급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지필고사는 학교 평균이 수학이 아닌 영어인데 40점이 안 됩니다. 학교 평균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년에 2학년을 출제하신 분이 L쌤과 H쌤, 그분이 그대로 올해 1학년 왔습니다. 그대로 1학년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알겠지만은 1학기 때 평균이 57점이고 2학기 5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평가를 빼버리면 평균은 거의 40이 나옵니다. 42죠, 맞죠? 40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 중학교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시험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체감상 어려웠는데 실제 이분들 출제하는 스타일 봤을 때는 많이 쉽게 출제한 겁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쉽게 출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출제하면 그냥 거의 핵폭탄 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은 이분들 스타일에 비하면 조금 쉽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지난주에 학교에서 미리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다면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미리 공개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아들내미들이라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시는 분도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이 6등급이 191등이에요. 그러면 뒤에 한 50명이 더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191등의 점수가 23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5등급이 149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의 중간 점수거든요. 그러면 5등급이 이 35점이니까 학교에서 딱 중간에 속한 학생의 점수가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99등, 이 거의 100점이잖아요. 맞죠? 이 두 자리 등수의 마지막 등수가 54점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 1, 2, 3은 비워놓고 이 4, 5, 6을 했잖아요. 사실 4등급부터는 수시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일단 수시 가능한 1, 2, 3만 제가 이제 이 뒤에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해드릴게요. 이제 57등 즉 3등급. 예? 이거 아닙니다. 저희 학교입니다. 제가 얘가 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래 됐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여의도 설명회를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봤다 갔는데 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등급 컷이 99점이었습니다. 2컷이 96점이고요. 3컷이 90입니다. 3컷이 90인데 관악고 1컷은 그거보다 밑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엄마 시험 잘 봤어. 나 95점이야. 그런데 3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시험 망쳤어. 50인데 라는데 이게 뭐 2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3등급 이제 이 수시 원서를 뭐 교과든 학종이든 수시의 이 마지노선입니다. 99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등급 이제 한번 인서울 노려볼 수 있는 그 참고로 있잖아요. 그 2년 전이랑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그때 2등급 컷이 8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랑 거의 흡사하죠. 예. 그 다음에 1등급은 89점이었습니다. 89점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조금 시험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시험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할게요, 어머니. 자, 이제 일단은 그 시험 범위인데요. 뭐 시험 범위에서는 그런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길게 할 건 아닌데 다만 4월 달에 4개 지문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들은 나름대로 좀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그냥 이 그래머 같은 거 이 서술 출제 안 한다고 미리 공개했었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이렇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실제 문제도 좀 쉽게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썼고 일단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이 중학생의 그런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학교를 생각했으면 조금 많을 수는 있었지만은 시험 범위는 그냥 평이했습니다. 예, 시험 범위는요. 자, 일단은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이 맨 왼쪽 보시면은 객관식이 90이고 서술형 10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심지어는 금천구, 광명시, 심지어는 저기 고양시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가 서술형 10점인 학교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상당히 비중이 작거든요. 이번에 보면요. 그래서 서술형 비중이 조금 작아서 그러면 서술형 별로 안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술형 만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감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분들 서술형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간 보시면 출제근은 비중인데요. 교과서는 총 17점 그럼 8점이고 모의고사 82점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평이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통 이거는 제가 이 다른 학교 설명회를 하면은 이건 없습니다. 없는데 관악고는 제가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명을 했던 그 여의도고는요. 왜 1컷이 99점이었고 2컷이 96이었고 왜 3컷이 90이었냐면요. 변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중학교식으로 달달달 외우면 그냥 딱 두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신규 학생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100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100점인데 옮긴 건데 심지어 그 학생은 그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안 했답니다. 그냥 자료만 주고 싹 했는데 100점이었답니다. 그런 학교들은 제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변형을 안 한 문제가 총 44.9니까 거의 45잖아요.
그 다음에 변형이 이 55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변형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영등포구에서는 뭐 여의도고 여의도 요고 장운고 뭐 선유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 중에서 이렇게 변형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네, 없고 여기 근처에 근접하는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악고 2학년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 쌤들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의 스타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악고에 1회 출제라 이렇게 없고 어떤 쌤이냐가 중요한 건데 2학년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에 있잖아요. 1학년들 100점 수두룩 했습니다. 올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0점 절대 안 나옵니다. 100점 근처도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옵니다. 네, 예,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시험은 학생들이 본 건데 뭐 제가 어머님들께 이런 분석을 제가 이렇게 그 세상에 안 해드릴 거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 소개만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시험지는 이번 시험 1등의 시험지입니다. 네, 1등 시험지고요. 이제 이번 시험 중에서 좀 어려웠던 건 문항인데 맨 왼쪽 보시면 3번 문제, 7번 문제, 16번, 20번인데 특징이 뭐냐면요. 3개가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3번, 7번, 20번 있잖아요. 이 세 문제가 공통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전부 다 답이 2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니까 관악고 200등대 학생들은 20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찍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왜 이게 또 어려웠냐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반 학생들도 이 1등 학생 이외에는 이 많이 틀렸습니다. 진짜 많이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바꿨어요. 싹 다 바꿨습니다. 어차피 외워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쌤들이 이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싹 바꾸기 때문에 외우면 싹 틀립니다. 그래서 절대 외워서는 전혀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래머 실력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었고, 근데 또 3번은 뭐냐면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7번은 틀린 거를 고르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원래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공부해서는 그냥 전혀 근접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 16번을 보시면요.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는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형이 없는 이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게 왜 틀렸냐면요. 지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보기 1, 2, 3, 4, 5 있잖아요. 이 보기가 다 3줄씩입니다. 3줄씩. 상당히 길죠. 이게 이 원래 문장은요.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장이 이러했던 거를 쫙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시간이 조금 많다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앞에부터 이 지문 변형이니까는 이 혼미해진 그런 상황에서 원래 알던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근접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 좀 되는 학생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맞췄겠지만 아니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물론 시험 끝나고는 엄마 나 이거 맞출 수 있었어. 당연히 시간 많으면 하겠죠. 그런데 어느 학교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제가 10점인데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1등한 학생도 이거 틀렸거든요. 네, 이거 틀렸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일단 서술형 2번과 3번인데요.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맞죠? 하트가 있는데, 이거는 왜 하트냐면요. 원래 없던 문장입니다. 원래 없던 문장을 선생님이 창작을 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암기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단어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요한 게
필요한 경우에 형태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사가 들어가는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1분 남았네. 그냥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서술형이 어떻게 찍어서 맞겠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3번 보시면 있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원래 있는 문장에서 빈칸을 뚫었잖아요. 그런데 이 3번을 보시면 원래 문장을 이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때는 없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절대 암기를 안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라고 하는데 내용을 이해했던 학생들은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달달 외웠으면 이 문제는 접근조차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10점이었지만은 이렇게 점수가 짜라락 가였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이 마지막 그 정리인데요. 이 시험이 어땠는지를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네, 먼저 시작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네. 네. 근데 이거 나중에 제 유튜브 나올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할 건데 일단 보시면요. 일단 출제 스타일을 보시면요. 지문 암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문 암기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주제, 제목, 뭐 주장 이런 거는 어차피 지문 변형이 필요 없으니까는 그런 거만 변형 안 되는 거지. 이외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 봤거든요. 변형이 필요 없는 문항들은 안 되어 있지만 변형이 가능한 거는 싹 다 했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싹 다 했습니다. 싹 다. 예. 또 이 암기를 했을 때 틀릴 수 있도록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기식을 하면은 내신은 잘 나오겠지만 수능 때 최저가 안 됩니다. 최저가. 그러니까는 이 쌤들은 되게 암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영어로 실력 향상을 추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문법 실력이라든지 이 독해 어휘력을 추구하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은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최악이죠. 맞죠?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로는 정답이 한 개가 아닌 이 두 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설프게 하면은 좀 맞추기 힘들죠. 맞죠? 그 다음에 지음 변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 난이도는요. 우리가 이 0부터 이 5까지 했을 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험은 최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중에서 한 4 정도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중상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진짜 시험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없는데 이분들이 또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총 4번 중에서 이제 있잖아요. 맞죠? 4번 중에서 한 번은 조금 쉽게 출제합니다. 한 번만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요. 그러면은 평균이 한 90 초반 나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95점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를 해도 100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고 이분들은 그 이외 시험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22년, 23년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낸 시험도 컷이 이 90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이 출제 스타일과 유사한 학교들이 여기 이 양천구에서 들자면요. 양천고, 신목고, 한가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이 양천구에서 그 양정고 하잖아요. 맞죠? 양정고, 진명여고 이라는데 그 학교들은 변형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쉽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쉽게 나오고 이 학교들이 되게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영어 시험이랑 비슷하고요. 이 정반대 스타일로는 진명여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명여고는 이 통째로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명여고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가 중요하겠죠. 맞죠?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그런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를 할까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의 패턴은 제가 그 어느 학원보다 잘 알거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0.1%의 희망도 가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답입니다. 예. 열심히 하는 것만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그 스타일상 혹시 근데 이분들이 뭐 출산 휴가를 가시면은 뭐 모르겠는데 뭐 그럴 일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암기는 절대 하면 알죠. 일단 지문에서 그 중요 문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통암기 있잖아요. 그냥 통암기 그냥 이해 없는, 그러니까 이해 전혀 하지 않는 이 통암기는 어차피 해봐야 내 용량만 잡아먹는 거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중요 문장은 필요하겠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일단 그래서 그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각 지문마다 이 글의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글 흐름들에 대해서 이 글 내용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제가 당연히 이 수업 시간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포인트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밖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출제 포인트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보기를 고르겠죠. 예. 자, 이제 그 마지막인데 거의 이제 그 제 수업에 대한 건데, 일단 제가 지난주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휴가를 가야겠죠. 맞죠? 그래서 휴가 갔다 왔었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수업을 하고요. 수업은 이제 오후 1시부터 이렇게 총 4시간 하고, 교재는 제 교재로 하고, 수업은 총 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주 1회 반인데, 우리 관악고 학생들의 지금 절반이 4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학생들은 뭐 주 1회만으로 충분하지만은 그 이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클리닉이에요. 클리닉인 거고요. 네. 클리닉인 거고, 일단은 당장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5월 말부터 할 거고, 제가 수요일 목요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할 때 1등 했던 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등 했던 그 학생은 거의 클리닉 하면 거의 1시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한 3, 4등 나온 학생들은 거의 클리닉 하면은 하루 종일 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리닉은 이 정해진 시간보다는 학생별로 제가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잘하는 학생은 그냥 잠깐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학생은 저와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어야겠죠. 맞죠?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하는 거고, 이러면서 제 시험이나 이런 걸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엔딩 멘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 딸, 이번에 많이 울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발, 기말고사에는, 김영준과 함께 이렇게 해피하게, 맞죠? 해피하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겠죠? 시험 후에 향상된 그런 동수에 다 이렇게 웃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